종목의 네 가지 면을 살펴보는 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이슈 들여다보고 종목 수급, 가격까지 기업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예상 밖의 종목을 들고 오셔서 색다른 설렘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50을 들고 오셨네요. 올가을 미세먼지 걱정 끝 하면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50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미세먼지주가 패턴만 잘 맞추면은 이게 뭐 한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고 뭐 수익이 나잖아요. 미세먼지 네, 그렇죠. 관련주 볼 때가 됐나요? 글쎄요, 일단 이 50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돼서 좀 많이 엮였었죠. 그 마스크를 이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단 뭐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이제 접착제로 더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50본드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기업인데 일단은 겨울이랑 내년에 이제 봄, 네 이제 한창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까지 했을 때 미리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미리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선취매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몇 가지 이제 기업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봤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접착제 브랜드 인지도 1위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작지만 정말 강한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5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작은 기업이에요.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기업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캡이나 스몰캡 갖고 오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50은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잠깐 언급했던 뭐 메르스라든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마다 이제 마스크로 연결이 돼서 뭐 황사라든지 마스크 관련 테마로 이제 묶여가지고 한창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메르스 때 한창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캡을 좀 가지고 온 이유는 물론 지금 큰 종목들도 잘 가고 있거든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분위기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던 것들이 과연 이런 큰 종목들이 아니었고 시장 안에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에 대한 조정이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 부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쇼핑 쪽과 무슨 연계가 있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쇼핑몰 수요가 상당히 지금 늘고 있어요. 왜요?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뭐 이런 롯데마트 등등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 마켓들 매출이 지금 너무 저조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됐고 이 부분이 이제 배후에는 인터넷 성장, 인터넷 쇼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또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쪽이라든지 이런 물류 쪽 그리고 뭐 한참 골판지로도 올라갔던 뭐 박스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택배 박스를 쌀 때 우리가 테이프가 이제 소모가 많이 되는데 꽁꽁 싸야죠. 그렇죠. 예, 테이프는 뭐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50 계열사 지분 100% 갖고 있는 삼성 테이프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또 시장에서 또 좀 알진 또 이제 자회사로서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인터넷 쇼핑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급증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제 연결로 잡히겠죠. 자회사 이제 매출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씩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조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끝으로 이제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DIY 시장. 이제 뭐 do it yourself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누군가의 서비스를 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이런 뭐 재료들을 사서 뭐 의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직접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실제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이 DIY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배경 중에 잠깐 보시면 이제 근로 환경,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뭐 일단 주 5일부터 시작이 돼서 뭐 52시간,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뭔가 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또 우리 여가 생활로서 취미 활동으로 DIY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배경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의 이런 세 가지 부분들 쭉 보시면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무엇보다 이제 그 전방 시장 안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기업이지만 실적 성장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에 엮여 있으면서 뭐 인터넷 쇼핑 증가라든지 DIY 시장 성장 수혜까지 앞으로 실적도 끝내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IT주들처럼 뭔가 급성장을 하는 그런 수치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좀 매출이 좀 정체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뭐 두 자릿수 할 때도 있고 뭐 크게 뭐 정체는 됐지만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던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누적 매출이 753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도 이제 그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 정도 성장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억 정도로 뭐 크게 뭐 지금 뭐 올라가지는 않은 수치인데 잠깐 언급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수익성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상반기로만 딱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좀 정체된 느낌이 나오는데 2016년도부터 영업이익 자체가 8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내려가지를 않았거든요. 2017년도에는 89억을 기록을 했고 2018년도에는 75억을 작년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약 8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7, 80억 정도가 매년 동사의 고간이 좀 쌓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시가총액은 지금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채 비율은 60%대로 상당히 동종 업계에서는 안정적이면서도 현금 비중을 지금 현금성 자산이 약 한 2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뭐 청산할 수는 없겠지만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이런 그 건물 자산, 유형 자산 자체가 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합치더라도 약 700억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평가는 상당히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50하면 되게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업력을 보시면 60년 정도가 됐습니다. 일단 그 법인 설립은 74년 정도로 잡혀 있는데 동사의 이제 그 전신인 경기화학공업이 바로 62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땐 60년 넘게 된 이런 장수 기업들. 시장에서 도태됐으면 이미 이제 도태가 됐을 텐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외산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살아남았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안에서 제조 원가를 어떻게 어느 정도 남길 줄 알고 불황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줄 알고 유통 채널은 그만큼 쌓여 있고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쟁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간 15%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을 이제 넘어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고 끝으로 동사가 삼성테이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었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인수를 했어요. 회사채랑 주식 약 100억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만큼 그 전에 근데 그 인수 당시에 삼성테이프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기업 상황도 좋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수를 하면서 체질 개선이 나왔고 실제 지금 50과 연결로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그 인수 2년 뒤부터 매출 성장 수치가 두 자릿수가 이제 나왔거든요. 50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흐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테이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좀 멀리 보신다면 분명히 이 시장 안에서 2천억대 이상 매출도 나올 수 있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전수전도 다 겪고 M&A 이후에 회사 키울 줄도 아는 50이었네요. 또 새로운 면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줄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틀 빼고 매집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마이크로캡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서칭하다 보면 그 거래량들이 항상 저도 수급에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가 10만 주에서 20만 주대 이상이 꾸준히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캡 비해서는 나름대로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캡이 소외를 당하면
그런 볼륨을 떠나서 약 한 뭐 일평균 거래가 2만 주대, 2만 주대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50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어디선가 뭐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9월 들어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반등 자체를 큰 종목들이 이제 견인을 했는데, 이런 시가총액 5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의 외국계랑 기관계 자금들이 9월에 이 작은 기업이 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좀 고무적인 그런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격과 차트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마주 측면으로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타이밍만 잘 맞췄더라면 35% 정도 고점 기준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의 핵심 투자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마이크로캡을 제가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선가치 후테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뭐 가지고 왔던 뭐 진바이오텍이라든지 뭐 백광소재, 뭐 하츠, 아이센스 같은 종목들이 물론 지금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테마가 묶이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만큼 저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그 주목을 받을 때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선침해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근데 좀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되돌림이 시장 급락 이후로 빨리 좀 나온 편이긴 하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그 시장이 빠지기 이전 자리까지는 회복을 좀 빨리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 거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이 매물대 박스권을 좀 넘어가는 순간이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인 매수도 좀 가능한 자리고요. 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할적인 매수 접근이 좀 맞을 것 같고, 다만 오랜 조정, 중장기 이평선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일단 그 한 차례 주가 리레이팅이 한번 2014년도 이제 그 삼성테이프 인수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요. 그리고 한참 좀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죠. 그 7,000원대 이제 고점, 2015년대 고점 이후로 그렇다고 또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마이크로캡들이 한번 리레이팅이 나오면 크게 주가 하락에 대한 하방 변동성이 나오긴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하방 경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 때 한번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하방 경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도 쌍바닥에 대한 그림이 중장기 이평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리가 눌림목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3,100원대에서 3,600원대까지 충분히 좀 열어두시고 분할적인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도 분명히 3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마이크로캡 특성상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한번 1차적인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3,750원, 손절가는 3,24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까지 들어봤습니다. 50에 대한 네박자 차트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직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지만, 테마주가 실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을철 불청객을 달갑게 맞을 수 있는 종목 50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